양치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해오던 양치법이 오히려 입속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구강 건강만 30년 넘게 진료해온 치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60대 이상 환자들을 만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양치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되시면 구강 점막이 얇아지고 침분비도 줄어들면서 입속이 더 쉽게 상처를 입고 감염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양치법을 반복하게 되면 입속 염증이 전신 염증으로 이어져 심장질환이나 당뇨,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가 곧 수명 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구강 관리 습관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치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도 함께 소개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이 평생 쌓여 결국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 정말 열심히 해요. 밥 먹고 나서도 자기 전에도 꼬박꼬박 닦아요. 하지만 입속을 들여다보면 잇몸이 벌겋게 부어 있거나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치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셨기 때문이에요. 양치를 세게 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강한 압력 때문에 잇몸이 점점 마모되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병은 치아의 목 부분이 패이듯이 깎이는 현상인데 굉장히 시리고 통증이 심하며 결국에는 보철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잇몸이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치조골이라고 하는 치아를 지지하는 뼈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세게 양치하면 그 피해가 훨씬 큽니다. 나는 양치할 때 칫솔모가 자꾸 퍼져요. 이런 분들 많죠?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칫솔모가 퍼질 정도로 닦으셨다는 건 잇몸과 치아에 상처를 반복적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첫째,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세요. 시중에는 미세모, 소프트모라고 적힌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닦입니다. 둘째, 양치는 힘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약한 힘으로 최소 2분 이상 닦아야 해요. 강하게 닦을 필요 없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 틈을 중심으로 쓸어내리듯 닦으세요. 이게 바로 베스법이라는 전문 양치법입니다. 넷째, 거울을 보면서 양치하세요. 대부분 양치를 감각에만 의존하다 보니 놓치는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이나 아래 앞니 뒤쪽은 잘 안 닿는 구역이에요. 다섯째, 칫솔을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아무리 좋은 칫솔도 오래 쓰면 끝이 벌어지고 세균이 자랍니다. 여러분, 강한 양치는 칫솔에게 맡기세요. 칫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저 부드럽고 천천히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치를 매일 했는데 왜 이가 시리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양치를 너무 잘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적당히 그리고 부드럽게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양치하는 것이 습관이신 분들 많으시죠? 먹고 나서 곧바로 닦아야 깨끗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직후 우리의 입속은 산성 상태로 바뀝니다. 밥, 국, 김치, 과일, 심지어 몸에 좋다는 발효 식품들도 일시적으로 입안을 산성화시킵니다. 이 산은 치아 겉면의 에나멜질을 약하게 만들고 무르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아직 부드러운 상태에서 칫솔질로 마모되기 쉽습니다. 마치 연필심을 문지르면 가루가 날리듯 치아도 점점 닳아버리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치아 재생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손상이 누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즉시 양치하지 말고 30분 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은 침이 스스로 치아를 중화시키고 에나멜질을 복구하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재광화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치아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후엔 먼저 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그 다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면 치아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칫솔은 너무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칫솔이 좋고 치약도 연마 성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셔야 해요. 요즘은 저연마 치약, 민감성 전용 치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식후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 분비가 활발해지면 입안의 산성도가 빠르게 중화되기 때문이죠. 구취도 줄고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주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식후 양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적절한 때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 치아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양치를 하고 나면 입안을 헹구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양치 후 충분히 헹구지 않고 계십니다. 양치는 열심히 하셨지만 헹구는 건 대충 물 한 모금으로 휙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치약 속에는 치아를 보호하는 성분과 함께 연마제, 계면활성제 같은 화학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입안에 오래 남아 있으면 오히려 구강점막을 자극해 입안이 헐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구강점막이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치약의 잔여물이 혀나 볼 안쪽에 남아 있으면 입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양치도 했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엔 헹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이 혀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남아 있으면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게 되고 그게 입냄새의 원인이 되죠. 셋째, 치약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음식물과 반응하여 이상한 맛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치약 속 불소나 향료 성분이 입에 남아 있다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맛과 섞이면서 구강 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미각이 둔해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헹구는 걸까요? 먼저 입안을 한 번만 헹구고 끝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번 이상 물을 입 안 가득 머금고 구석구석 강하게 헹궈줘야 합니다. 특히 양쪽 볼, 혀 아래, 잇몸과 입술 사이까지 꼼꼼하게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로만 헹구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금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헹굼을 할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물 머금고 5초 이상 입안 전체를 헹군다는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렇게만 해도 구강 건강이 훨씬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치 후에는 혀 클리너로 혀를 한번 쓸어주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혀 표면에도 치약이 남기 쉬운데 이걸 그냥 두면 혀도 자극받고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치질의 마무리는 헹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헹구는 습관, 오늘부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아 보여도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기분도 훨씬 상쾌해지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치아와 잇몸을 수년간 더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입안을 깨끗하게 닦고 잘 헹구었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양치하고 물 마시면 치약 효과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치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구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니까 입안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유지되지만
밤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입을 거의 닫은 상태로 숨만 쉬게 되죠. 이때 입이 말라버리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잇몸 염증이 악화됩니다. 특히 이미 치주염이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밤새 입안이 말라 있으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유난히 심하신 분들, 대부분 밤 동안 입안이 너무 건조했기 때문입니다. 충치균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의 산성도가 올라가면서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침이 적기 때문에 치아가 산성에 오래 노출되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걸 막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자기 전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량, 즉 한 모금 정도의 물을 천천히 입에 머금고 헹구듯이 넘기면 입안이 촉촉해지고 혀와 점막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이 너무 마르시는 분들은 잘 때 입을 살짝 벌리고 주무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구강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리콘 입마개나 수면 자세 교정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베개 옆에 물병 하나 두세요. 밤새 자다가 입이 너무 마른 느낌이 들면 일어나서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하고 이물감도 적고 입냄새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강이 자주 건조해지는 분들은 자기 전 구강 보습 스프레이나 무알콜 가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 분비가 적은 고령층,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기 전 물 한 모금. 이 간단한 습관이 구강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양치하고 바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헹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자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다음날 아침 입안이 더 상쾌하고 개운한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치라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식사 전에는 꼭 이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이를 닦느냐입니다.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치약의 성분이 위로 넘어가면서 속 쓰림이나 위장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강한 성분의 치약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가글 또는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입안의 산도가 다시 중화되어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양치를 너무 자주 하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4번, 5번 이상 양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잦은 칫솔질은 오히려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을 마모시키고 잇몸을 자극하여 잇몸 후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양치 횟수는 하루 2-3회, 식사 후 또는 자기 전 등 정해진 시간에만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는 반드시 꼭 하셔야 합니다. 밤새 침의 분비가 줄어드는 동안 입속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잠자기 전 입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치는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혀, 잇몸, 입천장까지도 부드럽게 관리해 주셔야 전체적인 구강 건강이 유지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들여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 그것이 치아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주는 지름길입니다. 양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직 치아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안에는 치아 외에도 혀, 입천장, 볼 안쪽 점막, 잇몸 등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구취, 염증, 심지어는 위장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혀 표면은 무수한 돌기들로 덮여 있어서 그 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 곰팡이균 등이 쉽게 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혀백입니다. 겉으로는 하얗거나 누런색을 띠며 오래 방치하면 구취의 원인이 되죠. 단순히 입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설태에 쌓인 세균들이 삼켜지며 위장으로 들어가 위염이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혀는 부드러운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에 달린 혀 브러쉬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미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부드럽게 혀뿌리에서 혀끝 방향으로 한두 번만 닦아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일명 치주 포켓이라고 불리는 틈새에 세균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치은염, 치주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주질환은 단순한 입속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 염증이 심장질환, 당뇨, 뇌졸중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입천장과 볼 안쪽도 살살 칫솔로 쓸어주듯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 부위들은 말할 때, 씹을 때 늘 자극을 받는 부위라 민감하지만 세균이 자주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볍게라도 닦아내면 입안 환경이 훨씬 청결해집니다. 이처럼 올바른 양치란 단순히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입 전체를 관리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고급 치약이나 비싼 칫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성껏 꼼꼼하게 닦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양치 후 마무리로 구강청 결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TV 광고에서는 하루 2번 구강청 결제로 입안을 헹구라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습관일까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강청 결제는 분명 입안의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안의 세균은 모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속에는 유익균도 존재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입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살균 성분이 들어간 구강청 결제를 매일 자주 사용하면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입안은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나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구강청 결제는 입안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미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강청 결제를 사용한 후에는 물로 다시 헹구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나 가글은 흡수를 위해 일정 시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기반의 강한 청결제는 사용 후 반드시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 것이 입안 점막을 보호하는 데 더 좋습니다. 또한 구강청결제는 양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간혹 바쁜 아침에 양치 대신 구강청결제로만 입을 헹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는 물리적으로 칫솔로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글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주 수단은 양치질입니다. 그럼 구강청 결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양치 후에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60세 이상이 되면 입안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사용 후 입안이 건조하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사용을 멈추세요. 오히려 입 냄새가 심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강청 결제는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과용하지 않고 입안 환경을 잘 살피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강관리 습관들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과 치약을 써도 잘못된 습관이 하나라도 반복되면 오히려 입속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60대 이상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올바른 구강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부드럽게, 식사 후 곧바로 양치를 하면 산성에 노출된 치아가 더 쉽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정도 기다린 후 부드러운 칫솔로 3분간 닦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한 분들은 강한 칫솔보다 미세모 칫솔이 더 좋습니다. 둘째, 양치 시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치아를 하얗게 만들겠다고 칫솔에 힘을 주어 문지르는데
이건 치아를 깎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밀리고 시린이가 생기고 심하면 치경부 마모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살살 넓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셋째, 잇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60대 이후부터는 충치보다도 잇몸병으로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경계 부위를 꼼꼼히 닦고 하루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난다면 꼭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혀도 양치하세요. 혀 표면에도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입니다.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을 이용해 가볍게 닦아주는 습관은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구강청 결제는 보조 수단으로 적당히 알코올 성분 없는 제품을 하루 한 번 자기 전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입안이 자주 건조하거나 자극에 민감한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도 정기검진을 통해 잇몸 질환, 초기 충치, 구강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지키는데 하루에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건강한 입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말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며 영양 섭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아가 당뇨, 심장병, 폐렴까지도 입속 세균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하루 한 번의 습관이 바뀌면 입안의 세균도, 염증도,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건 인생의 큰 즐거움이자 건강의 척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건강한 치아로 오래오래 행복한 삶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